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건 정말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폴란드에다가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렇게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던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음. 그 부분이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음. 27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예,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얘기해서 굉장히 큰 파문을 일으켰죠. 근데 네, 우리나라가 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판매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 비무기 체계를 지원해왔다.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기나 탄약 같이 러시아와의 전투에 직접 쓰이는 살상 무기가 아닌 군수 물자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품목들을 보면요, 방독면, 방탄 헬멧, 천막, 모포, 전투식량, 의약품 이런 품목에 47억 원 상당의 예. 물자, 그러니까 비살상용 군수 물자를 제공을 음. 했습니다. 그 지금 그 방독면, 뭐 네, 천막, 모포, 의약품 뭐 이런 거니까 네, 진짜 살상 무기는 하나도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자국 무기를 지원해 왔고 이에 따른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서 메우려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음. 국방부는 푸틴의 발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서 적합한 대책들을 세우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하고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네, 그런 그 적국 아닙니까, 우크라이나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거기에 한국이 어떻게 간접적으로라도 이로운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사실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간 이제 나름 우리하고는 이제 나쁘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러시아가요.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푸틴의 발언이 저는 뭐 살짝 조금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돈 몇 푼 벌려다가 어떤 이 소탐 대시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사실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협조를 이끌어내야 될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음,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푸틴이 생각합니다. 실제 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우면 네, 한국은 좋겠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어요. 네, 네. 예, 그냥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세계 4위니 뭐 5위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근래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한 건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1%에서 2017년부터 2021년 2.8%까지 늘었습니다. 예, 이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 이어 8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2012년, 2016년과 비교하면 무려 117%나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2,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난해 방산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20억, 네, 30억이었는데 작년에 작년에는 70억 달러를 70억 넘었습니다. 달러가 됐다. 네네. 예. 올해도 폴란드 수출액을 제외하고도 100억 달러 이상 최대 150달러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호주의 차기 장갑차 사업, 말레이시아의 공격기 사업, 노르웨이의 차기 전차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이들 사업을 모두 따낸다면 방산 수출 세계 5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아까 김 기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그 자료거든요. 네, 예, 그 자료인데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무기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인데 네. 1등이 당연히 미국입니다. 미국이겠죠. 네. 38.6%나 되고 네, 다음이 러시아
프랑스, 뭐 중국, 독일, 이태리,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 있어요. 지금 저기에서는 지금 8위에 지금 랭크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이제 곧 그 세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상전벽해, 뭐 격세지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K-팝, K-드라마 이런 것 같은 이제 한류 산업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한류라고 해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의 이 방위 산업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국이 분단 국가라는 현실이 방산에도 득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항상 대비하고 무기를 개량해 놓고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예, 남북한을 볼 때 한국은 60만 명, 북한은 100만이 넘는 상비 병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대규모 군대에 필요한 장비를 개발하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죠. 사실 핵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도 예전에는 개인화기부터 미사일까지 여러 나라에 팔아왔습니다. 야, 무기가 북한의 주력 수출품 중에 예.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분단 상황이 방위 산업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분단 상황이 방위 산업을 키우는데 득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런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군요. 예.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게 마냥 반기기는 좀 찝찝한 그런 구석이 좀 있습니다. 네,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그런 한류 산업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 좋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방위 산업, 이 무기 수출인데 이게 늘어나는 게 글쎄요. 예, 과연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갈지 상당히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오히려 좋은 이미지였던 우리나라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예,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그 나라, 그런 나라의 내전 현장에서 우리나라가 그 수출했던 그 한글이 쓰여진 무기가 이게 발견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는 우리가 굉장히 우리 무기가 그 외국에 수출까지 돼서 저렇게 우리 국위를 선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모든 네. 사람들이 다 찜찜해할 텐데 예, 아무튼 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김 기자께서는 이 무기 수출은 과연 어느 선까지 용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무기는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제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나 지정학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폴란드 같이 러시아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들이죠. 이런 나라들의 무기를 수출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세계 곳곳의 갈등과 대립에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 무기를 팔면 필연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자신의 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여기에 윤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무기 수출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해도 단순한 경제 논리로만 따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8월 초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예, 예. 이 자리에서 국익도 중요하지만 인류 보편적 가치와 철학도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는데요. 당시 이 장관은 무기를 수출할 때 오직 돈만 보고 특정 국가의 수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외교부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확인하고 외교 안보부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기 수출을 결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와 그런 문제는 또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아닌 게 아니라 뭐 정부에서도 그런 그 인권적인 측면, 외교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뭐 어느 쪽이 맞다 안 맞다 뭐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음.